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청취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영상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DNS의 아빠에 올라온 24번째 편지라는 영상인데 이게 아버지가 불안과 씨름하는 딸에게 쓴 편지인데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꼭 시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여러 번 좀 멈추고 곱씹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따뜻한 위로? 그걸 넘어서서요. 네네. 우리가 고통이나 실패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뭐랄까, 한편의 인문학 강의 같았달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좀 명확합니다. 이 편지가 주는 여러 감동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그 중에서도 지금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실 당신에게 가장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관점의 전환, 이걸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아, 좋네요. 그냥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의 도구를 얻어가는 거죠. 아주 좋은 목표네요. 마음을 그냥 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군요. 편지의 첫 문장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커다란 도서관에서 아빠가 읽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바로 너라는 존재란다. 시작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자, 그럼 이 아름다운 문장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편지는 먼저 딸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정말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딸을 막 구워낸 얇고 투명한 유리병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 비유가 정말 탁월하죠. 누가 무심코 던진 작은 조약돌 같은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갈 것 같고 작은 감정의 바람에도 막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깨지기 쉽고 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태.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느껴봤을 법한 그런 연약함일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구절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네 모습이 낯설고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혼란을 아빠는 성장의 진통이라는 투박한 말로 다 위로할 수 없음을 안다. 그냥 다 크는 과정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딸의 고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가 가진 치유의 힘, 그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요? 네,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섣부른 해결책을 주기 전에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인정이요? 힘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은 사실상 네 감정은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네가 느끼는 그 혼란 내가 알아, 그리고 그건 결코 가볍지 않아 라고 말해주면서 일종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딸의 감정을 충분히 보듬어준 뒤에 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빛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 네, 우리가 보통 상처나 균열을 없애야 할 결함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편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쌓아 올린 벽 안에는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벽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마음의 틈새가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니? 저는 항상 상처나 불안 같은 틈을 어떻게든 메우고 감춰야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는 그 균열들이 영원히 더 넓어지기 위해 스스로 내는 숨구멍이라고 표현해요. 숨구멍이라니. 답답한 방에 창문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에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하는데요. 외상후 성장이요? 네. 큰 고통이나 역경을 겪은 후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는 현상을 말해요.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균열과 빛의 관계가 바로 그 핵심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군요. 네. 상처가 단순히 아무는 걸 넘어서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성장의 재료가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죠. 그 숨구멍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또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 같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상처를 성장의 재료로 본다는 관점? 이어서 아버지는 이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일본의 킨찌기라는 기술을 통해서요. 아, 킨찌기.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기법이죠. 네, 이 비유가 정말 강력한 이유는 상처를 없었던 일처럼 감추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가장 빛나는 금으로 강조해서 그 그릇만의 고유한 역사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흔한 그릇이 아니라 수많은 균열을 스스로 치유해낸 고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란다. 이 말을 듣는데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호스트님, 어떤 분들은 이 킨치키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왜 내 아픈 상처를 굳이 금으로 칠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그냥 조용히 아무는 걸로는 부족한가? 이렇게 상처를 미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듣고 보니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나 이런 상처 극복했어 라고 막 전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시가 아니라 통합에 있습니다. 전시가 아니라 통합이요? 네, 킨치기의 금빛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와 깨짐의 경험을 내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내면의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이 상처 때문에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 상처 덕분에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를 갖게 되었어 라고 스스로의 서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자부심으로 바뀌는 내면의 변화, 그것이 킨치기가 주는 진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군요. 남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통합. 그렇게 내 상처의 역사를 스스로 긍정하게 됐을 때 그 경험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편지는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그 무거운 돌멩이들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실패, 상처, 좌절이라는 이름의 돌멩이들. 처음엔 그 무게가 너무 버겁죠. 말라고 좋으네요. 왜냐하면 이 경험의 돌멩이들이 훗날 가장 단단하고 든든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면서요. 여기서 아버지가 제시하는 선택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돌로 자신을 세상과 고립시키는 높은 벽을 쌓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낮은 다리를 놓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벽이냐 다리냐. 고통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타인과의 연결, 즉 이타심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찰이죠. 내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무게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걸 알아봐 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공감은 내가 겪어본 감정을 다른 사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일맥상통하죠. 내 안의 돌멩이가 타인의 돌멩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젊은 날, 그 무거웠던 돌멩이들 덕분에 지금 딸을 지켜줄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는 아버지의 고백이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오늘의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를 지켜줄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통이 순전히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남지 않고 공동체와의 연결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험이 주는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결국 그 무거운 돌멩이들로 벽이 아닌 다리를 놓으라는 건 고통을 사회적 연결로 승화시키라는 의미군요. 그런데 그런 다리를 놓으려면 일단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 편지는 그 어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네, 어둠을 그저 빛이 없는 상태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둠을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편지는 어둠의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해요. 맞아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별 자체도 빛나지만 그 빛을 가장 선명하게 해주는 깊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둠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가장 고요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둠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고, 빛을 향해 달려가라고 재촉합니다. 잠시 멈춰서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정체나 실패로 규정하죠. 맞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이 편지는 그 어둠의 시간이 자기 존재의 고유한 빛깔을 발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해줍니다. 칼 융 같은 심리학자들도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림자 작업이요? 네. 자신의 어두운 면, 즉 약점이나 상처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온전한 자기 자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와, 어둠이 탐구의 대상이라니 정말 새로운 시각인데요. 편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의 그 막막한 어둠이 훗날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별인지를 세상에 증명해줄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정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말 같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진리를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한 거죠. 그 시간을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을 응축하고 있는 시간으로 재정의해 주는 겁니다. 이제 편지는 마지막으로 넘어진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아, 그 유명한 말요? 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어서 나오는 해석이 정말 좋죠. 넘어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멈춰 있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 네,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걷기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니까요. 실패를 결과가 아닌 과정의 일부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말이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크 교수가 말한 성장 마인드셋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이요? 네. 실패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최종 판결로 보는 고정 마인드셋과는 달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여기거든요. 아버지는 딸에게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을 선물하고 있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아. 그게 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지혜로운 조언들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죠. 언제나 넘어지는 그 자리에 가장 포근하고 넉넉한 마음을 깔아두고 기다리겠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덮칠 때 언제든 돌아와 닻을 내릴 수 있는 너만의 영원한 항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거든요. 결국 모든 불안과 실패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확신일 겁니다. 이 편지는 균열, 킨뜨기, 돌멩이, 어둠 같은 아름다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상처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조건 없는 사랑이 가진 궁극적인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자 신이 내게 허락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그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고요. 오늘 이 아버지의 편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상처와 실패에 대한 정말 새로운 생각의 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균열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상처의 흔적은 당신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문이며 고통의 경험은 타인에게 다닿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둠은 당신이라는 별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것을요. 이 감동적인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수많은 따뜻한 말들을 오늘 당신 자신에게 딱 한 문장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어떤 균열을 통해 오늘은 새로운 빛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